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학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지문 10번째 지문을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뭐 전개 방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용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뭐 출제하는 사람마다 그냥 뭐 마음대로 내는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선지를 꼼꼼하게 정밀독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음악의 연주론이 현대 음악에 미친 영향력과 그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 자, 괜찮은 선지네요. 멋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이 글 뒤쪽에 나올 만한 내용이지, 이 전체적인 이 글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바람직한 음악 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양한 이론가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몇 명이나 나와야 다양한 겁니까? 자, 그러면 몇 명? 2명 이상이면 되겠다. 자, 2명 이상이면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그 운율 형성 얘기할 때도요, 문학에서 운율 얘기할 때 몇 번이 반복되면 운율이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2번 이상이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글의 내용을 보셨다시피 어떤 사람은 악보에 있는 그대로 연주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 바람직한 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연주자의 어떤 창작 능력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직한 음악 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즉흥 연주에 대한 베커의 생각이죠. 베커. 배가 크다 그래요. 배가 커. 그래서 베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즉흥 연주에 대한 베커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연주자의 창조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베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거를 잠깐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베커가 이름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자,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음악이. 자, 그게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가 파울 베커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연주자의 창조적 활동과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연주자가 미완성의 음악을 완성으로 이끄는 생산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역시나 이제 미완성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완성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누가 하냐? 작곡자가 하냐? 아니고 연주자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도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연주자의 상상력과 작품 해석의 독립이 보장될 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자, 상상력과 해석의 독립 될 때 나올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작품과 청중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연주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자, 중개자 개념은 어디 나왔나 찾아봤더니 바로 어딜게요? 자, 누구죠? 피츠너, 그죠? 자, 피츠너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자는 그저 그냥 작곡자가 구현해 놓은 것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자는 바로 베커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작곡자가 쓴 악보를 완전 무결한 것으로 보는 재생산적 연주와는 다르다 그랬죠. 자, 우리말은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가 서술어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하셔야지 대충만 보고서는 맞지 뭐 아닌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은 아니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와, 길어요. 자, 3번 보실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기에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여는 따따따단. 자, 이것이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다고 해서 뭐 운명의 동기라고 불린다. 운명의 동기가 나타나는 1악장의 첫 페이지에 베토벤은 알레그로 콘브리오로 연주하려고 적었다. 그리고 옆에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기 위해서 자, 2분 음표를 메트로놈 108의 매우 빠른 템포로 연주하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공을 들였다는 거죠. 작곡하는데 정확한 연주로 유명한 지휘자 A. 자, 역시나. 자, 이 사람은 정확한 연주로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나왔던 대로 작곡자의 의도를 그대로 살려서 연주만 하는 입장. 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베토벤이 악보 쓴 템포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운명의 동기를 연주하도록 지휘하여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구현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죠. 역시나 문제의 구조가 지문의 구조이고 지문의 구조가 문제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둘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B는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자신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왜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자신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에 구애받지 않고 매우 느린 템포로 연주하도록 지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원래 베토벤은 빨리 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 자, 한음 힘이 있고 뚜렷하게 표현된 그 소리는 어느 녹소리보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함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서서 나왔던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이 선지에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1번 베커의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베커의 관점에 따르면 A는 베토벤이 악보에 쓴 그대로 연주하도록 지휘하였기 때문에 이 연주는 그렇죠, 재생산적 연주, 즉 말 그대로 악보에 적혀 있는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베커의 관점에 따르면 또 역시 베커가 나왔네요. 베토벤이 쓴 악보는 미완성의 음악에 불과하지만 B의 지휘는 미완성의 음악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시킨 것이구나. 자, 역시 자신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베커의 관점에 따르면 베토벤이 쓴 악보 그대로 연주하도록 지휘한 A는 작곡자에게 종속된 반면 그렇죠? 역시나 베커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미완성에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작곡자에게 종속됐다 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휘한 B요. 자, 이 사람은 작곡가와 동등한 입장을 취한다고, 동등한 위상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4번은 다누저의 관점에 따르면, 자, 이제 요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다누저의 관점에 따르면 A는 베토벤 교향곡을 통해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 법칙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전통적 연주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전통적인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 4번 다누저의 관점에 따르면 A는 교향곡을 통해서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 법칙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 다누저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다누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다누저가 이 끝에 문단에 나오는 분이시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적 해석론이란 개념을 통해 작품 해석의 이론적 측면과 작품 연주의 실제적 측면을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는 분석이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작업. 자, 그럼 분석한다든지 고찰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즉흥 연주와 관련이 있고 또 파울, 베커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막 들여다보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연주를 통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실게요. 자, 이렇게 분석적 해석론에서 해석은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뉘지만 이 두 방향은 서로 밀접 관계가 있다. 한 작품을 이론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작업은 실제 연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연주의 경험은 작품의 이론적 해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통 연주로서는 개별 작품의 논의보다는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 법칙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석적 해석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해당 작품의 연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단우저의 관점에 따르면 A가 누구셨죠? 바로 지휘자 A니까 정확한 연주로 유명한 분이죠. 자, 이분은 베토벤 교향곡을 통해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 법칙을 찾으려 했다는 점.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고찰이랄지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아까 봤다시피 이 A라는 연주자는요, 바로 어떤 사람? 정확한 연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찰 같은 것을, 연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 사람이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딱 하나밖에 안 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그 작품을 연주하도록 도울 것이냐, 지휘할 것이냐, 이거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일반적 법칙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논의를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5번은 단우저의 관점에 따르면 B가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지 않고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한 것이나 이를 느린 템포로 연주하도록 지휘한 것은 모두 음악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연주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고찰 따위를 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음악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까요? 4번. 자, 보기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라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기 볼까요? 음악은 악보 자체로 예술성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악보가 소리화될 때 그 예술성이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음악은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하고 괄호하고 연주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괄호 넣기 문제 같은 거 풀 때요. 자, 이렇게 괄호만 열심히 보고 있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앞뒤 내용을 보면서 문맥이란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서술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서술어 쪽, 즉 뒤쪽을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뒤쪽의 내용을 가지고 앞의 내용을 추론해보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로 적절한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연주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선지 5개 중에서 요 관점이 중요하다. 연주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자, 이것이 나와 있는 선지가 어떤 거냐 봤더니 바로 5번에 작품을 창작하는 작곡자와 연주자가 동일인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연주자가 보는 관점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문예술 11번째 지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